두 번째 이슈 제목은 이겁니다. 오늘 제주 4.3 추념식이 있었거든요. 희생자 추념식. 그런데 밑에가 핵심이군요. 불참과 참석 사입니다. 누구는 불참하고 누구는 참석했다. 이걸 가지고는 정치권이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했거든요. 자, 이 얘기 좀 짚어보겠는데 오늘 이 추념식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주 4.3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제주 도민 여러분,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저의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야당 지도부는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오늘 김기현 대표, 그러니까 여당 지도부잖아요. 물론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도부 일부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대표가 참석 안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가 대신 대독을 했거든요. 그 추념사에 대해서. 자,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설명을 한 게 있습니다. 이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난해 4.3 추념식은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을 했다. 같은 행사를 매년 가는 것에 대해 고민이 있다. 올해는 총리가 가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지난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똑같은 행사인데 매년 가는 게 이게 뭐 맞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안 가기로 한 겁니다. 총리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이런 설명이 대통령실 관계자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조혁진 변호사. 네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한 외부 일정이 없었다 그래요. 네. 근데 오늘 이 행사에는 불참을 했습니다. 글쎄요,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보실까요? 그러니까 야당은 또 이 부분 굉장히 이제 비판하고 있어요. 왜 참석을 안 했는가에 대해서 지금. 뭐 대통령이 참석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대통령의 참모들과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하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고요. 이 4.3 관련해 가지고 법이 있어요. 제주 4.3 특별법. 이게 언제 제정이 됐냐면 2000년도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2000년도에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이 추념식에 참석한 경우는 딱 4번 있었어요. 2006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석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많이 참석을 했는데 2018년, 20년, 21년 이렇게 3번 참석을 갖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특별법을 보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있어요. 거기 위원장이 누구냐면 총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예 거기 위원장이 가가지고 참석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뭐 과히 틀린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불참을 갖다가 했어요. 그런데 당선인인 차기 대통령이 되는 그 윤석열 현 대통령이 참석을 갖다가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현직 대통령이 불참을 했는데 반대로 작년과는 반대로 작년에는 차기가 참석을 했는데 올해는 전직 대통령이 참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그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여기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참석을 하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참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꼭 대통령이 참석해야 하는 그런 행사는 아니지 않았나 일단은 그런 생각은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어쨌든 뭐 정치적인 판단을 하겠지만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사안까지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년에 4.3 추념식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안 할까요? 내년에는 오늘 야당 내에서 나온 논평과 비평 중에 하나가 내년에는 총선이 있으니까 참석할지 모르겠다 이런 비평까지 나왔거든요. 제가 봤을 때 내년에는 참석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4월 달에 4.3도 있고 4.19도 있고 그다음 5.18에는 대통령이 광주에 내려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사가 많으니까 그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진우 전 총장님. 그러니까 오늘은 김기현 대표도 불참했거든요. 야당이 이걸 갖고 오늘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근데 시간 좀 돌려보면요. 지난달 말로. 당시에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있었는데 이때는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여당 지도부 다 참석했고 반면에 야당 지도부는 참석을 안 했어요. 당시에는 또 여당이 굉장히 비판합니다. 이런 데도 안 오냐고. 이게 가만히 보면은요. 여야가 서로 선호하는 행사가 있는 겁니까? 약간 뭐 한국 정치 지형에서 보수 진보로 나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는 것 같고요. 새수요의 날은 보니까 이제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령관을 하셨던 이제
김병주 의원이 이제 참석은 했는데 예. 지도부는 이제 불참을 했죠. 뭐 당시 김병주 의원이 이제 당 대표 대신 참석했다 뭐 이런 취지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새 수호의 날이 이제 법정 그 기념일이 됐고 예. 2016년부터 됐는데 이 날짜가 이제 3월 넷째 주 금요일로 하고 있고 이게 그 2010년 3월 26일 날 천안함 비격 날을 이제 기념해서 제2연평 그 해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연평도 포격까지를 다 포함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야가 이제 이런 문제에서는 좀 더 이 진영적 논리를 좀 떠나야 되는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2000년, 2021년 이렇게 참석을 다 했고 또 주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게 2010년 당시 3월 26일 날 천안함 사태가 터지고 난 뒤에 당시 이제 그 MB 대통령이 그걸 4월 달에 이제 이걸 그 다음 있을 지방선거에 좀 유리하려고 정치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걸 정치적 쪽으로 이제 끌어가면서 예. 천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치적 그 논쟁거리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연 이제 어디에 소행이냐 이런 부분까지 아주 많은 국민적 이제 소란이 생기면서 예, 새소 기념의 날 이 자체가 정쟁적 요소가 좀 결합되면서 민주당은 아무래도 좀 이 심정적으로 이제 그러한 과거의 경험 때문에 좀 거부감을 가진 거 있는 것 같은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참여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이런 법정 기념일은 여야 관계없이 정치적 책임이 있는 분들은 다 함께 추념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화면 좀 보시면요. 일단 지난달 말에 있었던 서해 수호의 날 국민의힘 지도부 전원 참석 아래로 갑니다. 제주 4.3 추념식 민주당 지도부 전원 참석 각각 불참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요.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해요. 지금 이 최근에 있던 이 모습에 대해서요. 그리고요. 오늘 민주당에서 4.3 이 추념식 뭐 여당 지도부가 불참한 걸 가지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걸 가지고 비판을 하면서 이 얘기를 꺼냈거든요. 주말 동안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 일정 얘기를 꺼냈거든요. 당시에 서문시장을 방문했는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가 여러 차례 서문시장에서 격려와 응원을 힘껏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거일 바로 전날 마지막 유세에서 서문시장에서 보내주신 뜨거운 지지와 함성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지금도 힘이 납니다. 서문시장, 그러니까 대구에서도 서문시장,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상당히 큰 정치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받는 곳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화면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선 때, 당선 신분 때, 대통령 신분 때 참 자주 갔네요. 여기 보시면 지난해 대선 당시거든요. 대선 당 마지막 유세 서문시장, 서문시장에서 기받고 갈랍니다. 그다음에 당선인 신분으로 갔어요. 4월이죠, 작년. 서문시장에 오면 아픈 것도 다 낫고 자신감을 얻는다. 뭔가 기운이 있다 거기는. 그리고요. 대통령 신분으로 2번 찾았어요. 지난해 8월 오늘도 기운 받고 가겠다. 그리고요. 그제죠. 어려울 때도 서문시장 생각하면 힘이 난다. 공통점은 기운과 힘이 있는 곳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자주 방문을 했군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자, 이 사항을 갖고요. 이 사항과 연결된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꼽히는 심평 변호사 있거든요. 여기 화면으로 또 몇 가지 글을 최근에 SNS에 올렸는데 이렇습니다. 약간 좀 비판적 입장을 냈어요. 윤 정부 과도하게 10분의 3을 이루는 자기 지지층을 향한 구애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심평 변호사 분석에 따르면 보수 진보가 12 만점이면 각각 3, 중도가 4인데 이 10분의 3에 지금 뭔가 집중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윤 대통령 서문시장 4번이나 방문한 것은 그 상징적인 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전용기 의원님, 윤 대통령의 이 서문시장 행보, 대구 행보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뭐 가고 싶은 데만 가시는 거죠. 뭐 저희 가면은 묻지마 지지층도 있을 것이고요. 서문시장은 보수의 심장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게 보수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좀 본인한테 기분 좋은 그런 지역일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운 받고 간다, 힘이 나난다, 막 이런 반응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더 이 자리를 찾아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고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많은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좀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대통령실에 있는 우리 참모들도 예.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지지율이 반등하고 뭐 자신감을 좀 얻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대구시장에 방문하면서 이 일석이조의 효과를 좀 누리려고 했었는데 예. 여기에서도 비판받는 지점은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는 심평 변호사가 이야기했듯이 지지층만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아까 우리 제주 4.3에 참석하지 않은 걸 두고 민주당이 비판을 할 때 일정이 있거나 다른 무언가 있다면 방문하지 않아도 우리는 크게 이렇게 비판할 지점이 없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일정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 외부 일정이 없이 뭐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한다고 대통령실 용산에서만 있으면서 제주도를 찾지 않은 것 이것은 정말로 크게 생각하지 않은 거고 대놓고 가기 싫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4.3 사건을 찾아가서 했던 얘기가 예. 유가족과 도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는 정말 다르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역대 보수 대통령과 똑같은 행보를 보여주셨어요. 진짜 다른 것은 이렇게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은 이렇게 자주 찾아가면서 이렇게 본인이 가고 싶지 않은 곳은 대놓고 일정이 없음에도 안 찾아가는 이런 모습 통합의 대통령이 보여서는 안 될 모습이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조영기 의원이 가고 싶지 않아서 4.3 추념식 안 가냐는데 또 대통령실에서는 또 아마 설명을 할 거야. 이 얘기에 대해서 가고 싶어 하지 않은 거 그런 거 없다. 다른 사정이 있어 안 갔다 뭐 이럴 것 같은데 일단 모양새는 약간 민주당이 이 주말 동안에 대구 일정과 엮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성범 전 의원님 사실 서문시장 대구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이제 보수층 호소 목적 아니냐 최근 지지를 의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 어차피 보수층은 지지세가 굉장히 공고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지지율 전략입니까? 이걸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런 데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해석을 가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지지율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 자체에서 여론조사를 하면서 여론 추이를 살피고 있다.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지율이 뭐 몇 퍼센트가 되더라도 내 소신대로 해보겠다는 말은 예. 어떻게 보면 허세였다. 그냥 우리 뭘 하면 사실이 아니라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를 한 자체가 그 반대 아니냐? 저는 그래 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예. 자신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는 반증이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대구를 왜 가느냐? 윤석열 검사가 초임지가 대구였어요. 총장의 마지막 그 정치할 거다 안 할 거다 마지막에 어디 갔죠? 총장 시절에 대구 기억나죠? 화동한테 꽃 받고 당시 대구시장한테 꽃 받은 기억납니까? 이게 대구의 중요성, 이른바 보수 정치에서 TK 지역의 중요성을 최근 들어 더 체감하고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일반 여론조사 보면 TK에서도 지지율이 많이 빠진다는 이야기를 예. 대통령이 왜 모르겠어요. 참모들이 보고됐을 때. 그러면 이른바 지지자층부터 다지자는 결론을 내렸을 테고 거기에 대구를 간 거다. 그건 분명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대목은 이제 심평 같은 분의 저런 평가가 아픈 거죠. 왜냐하면 뭐 심평이라는 분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저 말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자기 지지자층 마음 편한 데만 찾아가는 것 아니냐는 저 대목이 아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심평 씨에 대해서는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왜 저런 이야기를 그렇게 멘토라고 하고 오랫동안 친하다고 하면 대통령하고 전화하거나 문자 주고받으면서 대통령에 충고할 수 있는 대목을 왜 저렇게 공개적으로 하느냐?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심평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가 아니다라는 그런 증거 같게 돼요. 갑자기 멘토 아닌 증거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 보니까 아니더라. 아닌 거죠, 저게. 진짜 멘토면 전화한다. 전화하고 문자 보내면 다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또 해석을 하시는군요. 이게 또 공개적으로 글을 올렸다는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4.3 오늘 열린 4.3 추념식 얘기하는데요. 오늘요 오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4.3 평화공원을 찾아서 참배를 했거든요. 자, 이 영상들 들어와 있는데 확인해 보시죠.
정부 차원에서는 4.3의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4.3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4.3의 완전한 치유에 이르기까지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보수단체들이 4.3 평화공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참석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달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이른바 기자들 질문을 받고 이른바 백브리핑 형식이죠. 이거 참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저 모습을 있는 것 같은데, 정혁진 변호사. 네네. 그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 싶다, 전직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말을 반복했거든요. 근데 오늘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오늘 저런 행보는 사실은 잊혀지고 싶지 않은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사실은 드는데 예.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3 관련해가지고 2018년, 20년, 21년 이렇게 참석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옛날에 경년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참석을 하겠다,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참석을 안 했으니까 안 했다. 올해는 경년이라도 올해는 꼭 참석을 갖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전직 대통령이 저렇게 그 참석을 하시는 게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지금같이 민감한 상황에서 민감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조금 뭐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다른 걸 떠나가지고 사실 4.3은 4.19나 5.18하고 조금 틀려요. 왜 그러냐면 4.3 사건의 그 주동자가 예. 결국 김달삼이라고 해가지고 남로당의 제주도당 총책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다음 이제 4.3 사건의 정의를 갖다가 보면 그 4.3 특별법에 4.3 사건의 정의를 갖다 규정하고 있는데 예. 다른 걸 떠나가지고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이렇게 그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민감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4.3 사건은 1948년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75년 전 아주 오래전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4.3이 여수 순천 사건이 되고 그것이 또 6.25까지 연결되는 그런 한국의 아주 비극적인 역사의 하나의 그 단초가 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4.3이 사실은 5월 10, 50 그 총선거 직전에 예. 그 총선을 또 방해하기 위해서 남로당이 일으킨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역사적인 평가는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수 전 총장님,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이 4.3 평화공원을 찾아서 참배했거든요. 근데 추념식은 오전에 있었어요. 예. 근데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일부러 피한 걸까요, 일정을? 뭐 가능하면 만나고 싶겠을 것 그럼 같은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부러 피한 겁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실제 이제 현직 대통령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후로 일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3 추념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다면 이제 본인에게 뭔가 집중되거나 이런 걸 좀 피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오후 2시로 이렇게 돌려놨고 그거는 좀 뭔가 현 정부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는데 예. 막상 이제 현 대통령이 안 왔기 때문에 예. 부각됐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제 4.3에 대해서 그래도 3번이나 갔고 또 국가 원로로서 또 나라의 지도자급이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이런 국민의 아픈 것을 이제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행보를 굳이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 4.3은 지금까지 조사 결과에 의하면 뭐 북한 김일성의 명령이라든지 당시에 있었던 이제 남한의 그 자익인 뭐 남로당의 명령이 예. 아니라 좀 더 자연 발생적 그 사건이 일어났고 최종적인 이제 3.1절 기념식에 경찰이 이제 발표를 하면서 사람이 7명이 죽으면서 발동이 돼서 4월 3일 날 그 봉화가 오른 것은 제주도의 남로당 책임자 김달삼 씨가 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거기에 3분의 1 이상이 부녀자나 10대 그리고 60대 이상 노인들이 사상이 났고 최종적으로 한 3만 명 이상의 제주도민들이 이제 피해를 입은 가슴 아픈 현대사죠. 그런 것들을 이제 추모하는 의미의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야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제 예. 국민적 그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게 참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4.3 추념식. 그러니까 불참, 참석, 그런데 시찰 둔 참석.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지금 나타났어요. 그걸 가지고 분석해 드렸는데요.